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가 또 친환경 정책의 딜레마다.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다 북해 아시잖아요, 북해. 북해는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풍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뭐 이 사진 같은 되게 풍력 발전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작년에 대두된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풍력은 뭡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어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람이 거의 뭐 안 불다시피 한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비상에 걸린 거죠. 전력을 뽑아내서 뭐 가정집이나 공작이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거의 전무하게 안 부는 상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의 전력량 한 16%를 풍력에 의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바람이 안 불어서 전력을 생산을 못 한다. 이거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발전소는 상시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시 전력. 상시 전력을 항상 확보하지 않으면은 어떤 비상사태 때 가동하는데 상당히 에러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시면 이제 투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투트랙 전력이 뭐냐면, 자, 기후라는 건 항상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소 유럽에서 만들 때 이제 처음에 투트랙 전략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이제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을 나름대로 하면서 풍력 발전소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 이론하고 나타난 수치하고 이 기후 변화하고 수치가 완전히 너무나도 이제 갭이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트랙 전략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죠? 이런 사태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뿌리가 이제 흔들려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엔 이제 가동을 이제 에너지원을 뽑아내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제일 빠른 게 화석 연료잖아요.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결국에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친환경 정책과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천연가스, 뭐 천연가스는 다행히도 2020년도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돼서 뭐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 명분상 문서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또 화석 연료를 쓴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 연료를 급히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도래를 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화석 연료 감소가 또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플레하고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이제 풍력으로 해서 생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자, 왼쪽에 보시면, 자, 화석 연료가 이제 요게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두 번째가 이제 크루드 오일이에요. 뭐 여기 뭐 두바이유, 브렌트유도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CME 상품을 거래하니까 그 크루드 오일을 제가 지금 표를 만든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석탄입니다. 석탄.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화석 연료하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10월, 아까 이제 풍력의 발전이 이제 제대로 바람이 안 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표 보시면 제가 동그란 빨간 선도 실선으로 보여드렸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태에도 저 파월 의장이 뭐 그때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기하고 공급력들이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뭐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아직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는데 지금 뭐 이 가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7, 80도 각도잖아요. 지금 계속 고공행진. 지금 한 뭐 작년에 비해서 한 1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풍력이 이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영국가 그 스웨덴이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린하고 친환경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없다. 자국의 어떤 갱생, 자국 보호주의 원칙에서
이제 내가 먼저 살구배겠다 어떤 그런 원리가 여기 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을 먼저 이제 시작한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 자체에서도 이 에너지원을 당장 끌어쓸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끌어쓸 수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임시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원자재예요. 원자재 지금 원자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있고 전기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는 우리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가솔린, 디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밑에 전기차. 여기도 이제 광물이 들어가요. 광물이 들어가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화석 내연기관차보다 6배나 많은 광물이 지금 들어가요. 6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발전소에 대한 겁니다. 발전소. 자, 맨 위에가 천연가스 발전소잖아요. 그죠? 천연가스 발전소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풍력발전소에서 육상풍력발전소. 그죠? 이 풍력발전소가 거의 10배, 10배나 많은 어떤 광물이 필요하더라.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요. 여기는 해상이 있어요. 해상. 해상은 또 어떻습니까? 거의 14배 가까운 그런 광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뭐 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함에 있어서 항상 득과 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득보다 현재는 실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광물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뭐 구리, 그죠? 리튬, 뭐 니켈, 망간, 그죠? 뭐 등등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그린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2050 탄소 중립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데 어차피 세계가 나갈 방향은 정확히 맞아요. 어차피 뭐 지구 온난화 등등을 위해서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 지구가 지금 뭐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광물을 또 캐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아주 이 옛날 원시적인 방법으로 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응? 그리고 이제 이제 필요한 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딸리는 거죠.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비로 이제 광물을 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해 물질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제 알루미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상당한 양을 수출을 하고 있죠. 제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알루미늄 이제 제조 공장이 또 뭘로 운영이 되느냐? 석탄으로 또 운영이 돼요. 근데 석탄은 또 친환경하고 완전히 뭐 배제가 되는 그런 광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짱 있는 중국이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합 다양한 상황 때문에 지금 그랜 인플레이션이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만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청자분들 상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원인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다. 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이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핫 이슈가 아니었던 건데 때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가 항상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제가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밥상 먹거리예요. 밥상 먹거리가 지금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는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것도 좀 표현을 좀 하다면 푸드플레이션, 그죠? 푸드플레이션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예측 불가능한 날씨, 예측 불가능한 날씨.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더라. 자, 우리나라 이제
그 기상청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이제 뭐 애를 먹죠. 이런 뭐 여름이나 우기 장마철 일기예보가 안 맞잖아요. 뭐 이분들은 안 맞히고 싶어서 안 맞히겠습니까? 여기 말대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아무리 뭐 최첨단 뭐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더라도 예측 불가능 날씨 때문에 이거를 뭐 날씨를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이제 1996년도부터 지수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13%가 지금 최고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발점인데. 그죠? 근데 이제 여름이 곧 있으면 이제 6, 7, 6월부터 이제 뭐 초여름부터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뭐 한 예를 들면 또 나라별로 한번 봅시다. 나라별로. 자,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 뭐 우크라이나는 저 시청자분 다 알고 뭐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죠? 자, 미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밀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쪽에 가뭄이 나가지고요. 거의 70% 정도 흉작이 났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흉작이 나니까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상황이고.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거기들 뭐 똑같이 해요. 거기도 옥수수, 콩 뭐 등등 많이 나는데 제일 심각한 게 또 이제 콩이에요. 콩이 또 가뭄을 인해서 거의 20% 이상, 약 20% 되는 이제 어떤 수확량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일단 곡물은 또 이렇고요. 이제 커피도 또 지금 심각해요. 뭐 커피 세계 최대 생산국이 어디입니까?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한 30% 하는데 브라질도 뭐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뭐 20% 가까이 급격히 줄었고 그것 때문에 뭐 스타벅스 뭐 등등 메이저 브랜드가 이제 커피값을 많이 올렸죠. 그에 반면에 조그만 뭐 소형 프랜차이즈를 올리기가 쉽지 않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 또 이제 베트남이 이제 저도 인도네시아 오래 살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는 이제 우기철이 있잖아요. 그리고 1년 4개월 여름이기 때문에 서리가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베트남이 그 더운 날에 서리가 오는지 참 이상한 기후 현상 때문에 또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또 커피 원두를 수출하는데 거기서도 영향을 미쳐갖고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지금 기후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 밥상 물가의 어떤 위기를 지금 많이 맞고 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우리나라의 얘기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름에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태풍 불고요. 뭐 폭우 한번 쏟아지고 뭐 그렇죠. 근데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잔잔하게 비가 스며들면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갑자기 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다 보면 이 농작물이 피해가 상당히 그게 이제 병충해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골치를 아파야 되고 밥상 물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식량의 80%를 수입하는 한국이래요. 저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게 80%라는 이게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게 밥상 물가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뭐 저희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도 야, 이게 심각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중산층들이야 뭐 그죠? 좀 허리띠 좀 조여매면서 좀 이렇게 좀 덜 먹고 덜 외식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빈곤층이 상당히 심각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어쩌면 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간장에다 밥을 말아 먹을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제가 뭐 농담 아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또 우리 곡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건 있잖아요. 뭐 자 맨날 와서 이제 우리 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 금리를 올리거나 어떤 뭐 정책적인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서 어떤 수치를 내리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 기후 변화라 이런 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지겠죠. 물론 이제 어릴 때 친환경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빨리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인위적으로 어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얘가 상당 시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한 엄습이 좀 불안함이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친환경 정책이 좀 안정이 돼서 지구를 좀 덜 달구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올 수 있게 좋은 날이 오게 제가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